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관한 여러 국가대표들의 의견과 권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 전에 보내주신 서면 질의와 현장에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련된 부처의 전문가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나라에서 지적해 주신 고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로마 규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고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 외에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관련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과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구금,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수행해오고 있으므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의도하고 있는 고문방지 효과는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쉽게도 국회 회기 만료로 2008년도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추진 과제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 제정 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와 간접 차별금지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대표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대치에 따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법률이고 그 개정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찬양, 고무, 선전, 동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별도의 주관적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 찬양하거나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매년 2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은 법무부 인권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출생 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민법이나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 친생자와 동일한 신분과 지위를 갖는 친양자 제도의 시행으로 입양을 대신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과거의 폐해는 많이 시정되었고 입양 허가 등 사법적 통제도 강화되어 아동 복리가 증진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에 대한 폭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성폭력 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동 여성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2009년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수립했으며 2011년에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아동 포르노 대책팀을 설치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긴급 임시조치 권한을 도입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의 비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의 비준 여부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출입국 관리법 등 국내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표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입양은 법원의 허가로 성립하게 되었으며 법원 허가 시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입양되는 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양의 동의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국내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아동의 복리 실현을 위한 입양제도 개선 및 운영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 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법안 마련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헤이그 협약 비준 시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국제 입양이 정부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협약 가입 효과가 아동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조치 방안과 이행 법안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개정 입양 특례법에 따라 올해 8월 시행된 법원 허가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면밀히 평가한 후 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 증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에는 62.2%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나 30대의 경력 단절로 인해 55.7%로 하락한 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 고용의 질을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력 단절을 사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이 되더라도 조속히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지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고용을 높이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형 기업 문화 조성, 육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81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3.3% 수준입니다. 비정규 문제의 핵심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 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관계법령 개정, 고용안정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등 비정규직 여성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를 위해 금년 2월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 기회도 확충하고 복지 혜택도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모성보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출산 전후 유급 휴가 보장, 휴가 기간의 해고 금지 또는 불리한 처분 금지 등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사용이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장의 지도 감독과 함께 지속적 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 국가의 급여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에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여성 고용을 높이고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여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정 친화 기업 인증제를 통한 일가정 양립형 기업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혼모를 포함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법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권익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고용 등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저리의 복지 자금을 융자해주며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녀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급하여 청소년 미혼모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미혼모의 학업 지속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 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부모 가족 취업을 위한 상담, 교육,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아동시설, 가정 등에서의 포괄적 체벌 금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 내에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상 필요한 훈육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2차 위반 시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지역적 상황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 교육 제도 내에 만연한 높은 수준의 경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지역적 교육 여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빈곤층 밀집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 투자 지역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등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과후 활동 운영 지원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가 공교육을 통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제도에 있어서도 교과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는 입학 사정관 제도 확대를 지원하는 등 과도한 교육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학원의 영업시간을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미등록 고액 학원을 색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에서 필요한 병력의 확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수립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주권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편입은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국내외 안보 상황의 긍정적 변화와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변화가 없으며 대체 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 복무제도 도입이 제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징병제의 병역 자원 확보,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공익을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대체 복무제도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 사회 통합 문제 등의 이유로 폐기되었던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Muchísimas